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옵티마이저 원리와 관련하여 제2절 쿼리 변환에 대해 6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37번입니다. 다음 중 동일 결과를 반원하는 SQL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단 아이템 AMT 펑션은 저장형 함수이고 상품 테이블의 PK는 상품 코드임. 여기서 얘기하는 저장형 함수는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호출 시 별도의 실행 엔진에서 구동되며 내장된 SQL의 빈번한 호출은 컨텍스트 전환에 따른 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기 1번입니다. SQL문에서 함수가 사용되고 있는데 겉으로만 보기에도 무려 5번이나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이들 함수는 웨어저를 만족하는 데이터 각각에 대해 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앞서 본 보기 1번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른 점은 인라인 뷰를 사용하는 부분이고, 물론 웨어저를 만족하는 각 데이터마다 함수가 호출되고 있는 건 동일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인라인 뷰 내에서 함수가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점이 크게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기 1번과 비교해 볼 때 상당 부분 좋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인라인 뷰 내에 있는 로넘과 같은 키워드입니다. 이는 뷰 머지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될 키워드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보기 2번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인라인 뷰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뷰 안에서 함수가 2번 사용되고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웨어저를 만족하는 각 데이터마다 함수가 호출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뷰 안에 뷰머지를 방지하기 위한 키워드가 없는 것이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 3번은 뷰머지가 발생되어서 보기 1번과 동일한 SQL로 변환됩니다. 따라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보기 1번과 비교해 보면 함수가 겉으로 보기에 5번 사용되는 건 동일합니다. 하지만 스칼라 서브쿼리를 활용해서 함수가 호출되는 부분이 다른 점입니다. 스칼라 서브쿼리의 캐싱 효과에 의해서 한번 호출한 값을 반복해서 호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호출한 값은 멀티버퍼에 저장해서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스칼라 서브쿼리의 캐싱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선 함수로 전달하는 아규먼트의 값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상품 테이블의 PK가 상품 코드라 했습니다. 이 상품 코드는 매번 전달될 때마다 다른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스칼라 서브쿼리에 의한 캐싱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보기 4번은 역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 38번입니다. 오라클에서 no merge 힌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아래 SQL문에 뷰 머징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키워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어진 SQL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from자를 보면
인라인 뷰가 있습니다. 이 인라인 뷰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뷰 머징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키워드를 찾고자 합니다. 주어진 보기들 중에서 답은 2번입니다. 뷰 머징을 막기 위한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row num, order by 또는 distinct 또는 그룹 펑션들 또는 윈도우 펑션들 또는 set 오퍼레이터들 끝으로 connect by와 같은 키워드. 이와 같은 키워드들 중에서 하나 정도가 뷰를 위한 SQL문에 사용되면 되겠습니다. 문제 39번입니다. 다음 중 뷰 머징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보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뷰 안에 row num을 사용한 경우, 2번 뷰 안에 그룹 바이를 사용한 경우, 3번 뷰 안에 윈도우 함수를 사용한 경우, 4번 뷰 안에 유니언 연산자를 사용한 경우. 보기 중에서 답은 2번입니다. 뷰 안에 그룹 바이를 사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뷰 머지를 막기 위한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row num, order by 또는 distinct 또는 그룹 펑션들 또는 윈도우 펑션들 그리고 set 오퍼레이터들 끝으로 connect by와 같은 키워드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 40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 SQ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쿼리 변환이 동작하는 것으로 가정함. 주어진 SQL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롬저를 보면 인라인 뷰가 구현되어 있고 그 인라인 뷰 안에는 유니언 올과 같은 set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뷰에 대한 뷰 머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뷰 바깥쪽을 보면 뷰에 대한 조건으로 where절이 있습니다. dpt 넘버는 30. 현재 우리가 본 문제에서 쿼리 변환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뷰 바깥쪽에 있는 조건이 뷰 안에 있는 각 쿼리문의 where절의 조건으로 표현이 가능한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니언 올을 중심으로 하는 가운데 작성된 두 쿼리문의 select 항목을 보면 dpt 넘버가 컬럼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뷰 바깥쪽에 있는 조건이 뷰 안에 있는 각 쿼리문의 where절의 조건으로 표현이 되고 나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SQL이 변환된 것처럼 실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뷰 바깥쪽의 조건은 결국에 SQL이 실행될 때 뷰 안에서 애초부터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어진 보기들 중에 적절한 것을 찾도록 합니다. 보기 1번입니다. EMP 테이블에 job과 dpt 넘버로 구성된 인덱스를 만들면 job 조건만 인덱스 액세스 조건으로 사용되고 dpt 넘버 조건은 필터로 처리된다. 틀렸습니다. 뷰 안에 있는 두 쿼리문의 where절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보기에서 얘기하는 job과 dpt 넘버로 구성된 인덱스가 만들어지면 두 칼럼에 대한 조건 모두 인덱스 액세스 조건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은 답이 아닙니다. 보기 2번입니다. EMP 테이블 잡에 단일 칼럼 인덱스를 만들면 이 인덱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즉, 인덱스 레인지 스캔 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인라인 뷰에 있는 두 쿼리의 외어절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잡에 대해 단일 칼럼 인덱스를 만들고 나면 그 해당 칼럼에 대한 인덱스를 사용해서 인덱스 레인지 스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EMP 테이블에 DPT 넘버와 잡으로 구성된 인덱스를 만들면 잡과 DPT 넘버에 대한 조건 모두를 인덱스 액세스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인라인 뷰에 있는 두 쿼리문의 외어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기에서 얘기하는 인덱스를 만들고 나면 잡과 DPT 넘버에 대한 조건을 모두 인덱스 액세스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EMP 테이블 DPT 넘버의 단일 칼럼 인덱스를 만들면 이 인덱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즉, 인덱스 레인지 스캔 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인라인 뷰에 있는 두 쿼리의 외어절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얘기하듯이 DPT 넘버 칼럼에 대한 단일 칼럼 인덱스를 만들고 나면 해당 칼럼에 대한 조건으로 인덱스 레인지 스캔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기 4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 41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 SQL을 처리하는 데 있어 옵티마이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주어진 SQL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이는 건 과금 테이블과 수납 테이블에 대해 각각 PK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과금 PK는 고객 번호와 과금일을 결합했고 수납 PK는 고객 번호와 수납일자를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select 문이 있고 그 select 문의 프롬저를 보면 인라인 뷰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E1, 하나는 E2입니다. 각각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인라인 뷰를 보면 외어절에 고객 번호는 10번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뷰 바깥쪽에 두 뷰 간의 고객 번호에 따른 조인 조건이 있고 두 번째 뷰가 갖는 컬럼 중에 수납액에 대해서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외어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SQL을 처리할 때 옵티마이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적절치 않는 걸 찾습니다. 보기 1번을 먼저 봅니다. 두 인라인 뷰를 풀어 고객 번호 조인을 먼저 처리한 후에 고객 번호로 그룹 바이 하면서 과금액과 수납액을 구한다. 틀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유는 두 인라인 뷰인 E1과 E2 사이에 뷰 머징이 발생하게 되면 카티션 프로덕트에 의한 조인을 수행하게 되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나타낸 것은 주어진 SQL에서 볼 때 각 인라인 뷰의 쿼리문입니다.
하나는 E1이고 나머지 하나는 E2입니다. 그리고 이들 뷰 바깥쪽에 웨어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웨어절을 보면 두 뷰 간에 조인 조건이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뷰에 대해서 수납액이 0보다 크다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뷰 바깥쪽에 있는 웨어절이 각 뷰에 대해서 웨어절의 조건으로 표현이 가능할까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뷰의 쿼리가 조인이 아닌 이상 뷰 바깥쪽에 있는 조인 조건은 뷰 안에 대한 웨어절로 나타낼 수가 없고, 두 번째 뷰에 대한 수납액은 두 번째 뷰 안에서 수납액을 읽어 썸을 한 것에 대한 별칭이기 때문에 두 번째 뷰에 대해서 웨어절의 조건으로 나타낼 수 없다입니다. 따라서 뷰 바깥쪽의 웨어절을 생각하지 않고 뷰에 대한 구문만으로 뷰 머징을 일으키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금 테이블과 고객 테이블을 조인을 맺 때 웨어절을 보면 조인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카티션 프로덕트가 발생됩니다.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썸한 결과는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성된 셀렉트문에 따르면 썸을 할 때 그룹 바이 기준이 과금 테이블의 고객 번호입니다. 그것을 수납 테이블의 고객 번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떤 테이블의 고객 번호이냐에 따라서 썸 결과도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 1번은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기 2번을 보겠습니다. 인라인 뷰 E2에 있는 고객번호 10번이라는 조건을 E1에 전달해 줌으로써 과금 PK 인덱스를 사용해 처리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가능한지를 보겠습니다. 주어진 SQL문을 보면 인라인 뷰가 두 개가 사용 중입니다. 하나는 E1, 나머지 하나는 E2입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얘기했듯이 두 번째 인라인 뷰 E2에는 고객 번호는 10번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뷰 바깥쪽에는 두 뷰 간에 조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인 조건과 함께 두 번째 뷰 안에 있는 고객 번호는 10번이라는 조건을 활용해서 쿼리 변환을 일으키면 다음과 같이 조건이 인식 가능합니다. 두 뷰 간의 조인 조건과 함께 E1의 고객 번호는 10번, E2의 고객 번호는 10번이라는 조건이 각각 뷰에 대해서 인식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두 번째 보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E2에 있는 고객 번호 10번이라는 조건이 E1에 전달이 되고, 그때 E1은 과금 PK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 3번을 봅니다. 메인 쿼리에 있는 수납액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인라인 뷰 E2에 제공함으로써 조인 연산 전에 필터링이 일어나도록 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메인 쿼리에 있는 수납액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보면 두 번째 인라인 뷰 E2에 대한 조건입니다. 인라인 뷰 E2에서 보면 수납액을 읽어서 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별칭이 메인 쿼리에 있는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인하기 전에 이 메인 쿼리에 있는 수납액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인라인 뷰 E2에 제공하면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이터를 조인하기 전에 걸러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기 4번입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SQL 형태 그대로
각 인라인 뷰를 따로 최적화한 후에 조인한다. 가능합니다. 별도의 쿼리 변환 없이 옵티마이저가 SQL을 작성한 형태 그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 42번입니다. 아래 SQL과 트레이스 결과를 보고 최적의 튜닝 방안을 선택하시오. 다음은 SQL에서 사용 중인 두 테이블에 대한 ERD입니다. 고객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이 반영되어 있고 고객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 사이에 1대 M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고객 테이블에는 고객 번호에 대해서 PK가 있고 주문 테이블에는 주문 번호에 대해서 PK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에 대해 주문 테이블에는 고객 번호가 foreign key로 하나 설정되어 있습니다. SQL과 그에 대한 트레이스 정보입니다. SQL을 먼저 보면 앞에서 본 주문 테이블과 고객 테이블을 고객 번호로 조인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주문 테이블로부터는 특정 주문 일자에 대해서 주문 현황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셀렉트하고 있는 항목들을 놓고 보면 모두 주문 테이블이 갖고 있는 컬럼들입니다. 이젠 트래시 정보를 분석해 봅니다. SQL이 parse, execute, fetch, call 순서로 진행됨을 알 수 있고 각 항목과 관련해서 바로 옆에 각 콜에 대한 횟수, CPU time, elapsed time, 디스크에서 읽은 데이터 블록 수, 메모리에서 읽은 데이터 블록 수, 최종적으로 출력된 데이터 수를 나타내는 항목이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이들 항목들 중에서 IO와 관련해서는 해당 정보가 실행계에게도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행계획을 분석합니다. 각 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1, 2, 3, 4 그리고 각 작업의 들여쓰기 깊이를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1번을 기준으로 그 밑에 2번과 4번의 깊이가 같습니다. 2번을 왼쪽, 4번을 오른쪽, 2번 밑에 3번을 나타냅니다. 작업 순서는 3번, 2번, 4번, 1번 순서입니다. 즉 주문 일자에 대한 인덱스를 사용해서 주문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찾아 고객 테이블에 대해 조인을 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테이블 간 조인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45만 9,379번입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 고객 테이블로부터 어떤 컬럼도 찾고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찾고 있는 건 앞에서 분석한 SQL에 대한 최적의 튜닝 방안입니다. 보기 1번을 보겠습니다. 힌트를 이용해 고객 테이블을 먼저 드라이빙 하도록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고객 테이블이 과연 조인에 사용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주문 테이블과 고객 테이블 사이에 우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45만 9,379번의 조인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IO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객 테이블로부터는 그 어떤 컬럼도 찾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 테이블은 SQL문에서 사용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기 1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아예 고객 테이블이 제거되는 것이 최적의 튜닝 방안이 되겠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힌트를 이용해 해시 조인으로 유도한다. 역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테이블은 SQL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보기 3번입니다. 고객과의 조인문을 exist 서브쿼리로 변환한다. 역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정작 서브쿼리로 변환한다면 상호 연관 서브쿼리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서브쿼리는 메인 쿼리에서 읽고 있는 데이터 수만큼 서브쿼리가 실행되는 월드를 갖고 있고, 따라서 서브쿼리 실행 횟수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옵티마이저는 이를 세미 조인으로 풀어갑니다. 앞서 우리가 이미 얘기했듯이 고객 테이블은 SQL에서 사용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3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고객과의 조인을 제거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최적의 튜닝 방안은 4번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준비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